자, 이제 56페이지는 이제 국토계획법의 제일 마지막 파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개발행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난개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 난개발이라는 것은 뭐랑 관련되면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예상되면 난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개발행위를 갖다가 허가해 줄 때 그 허가권자가 여기 있는 기반시설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연동. 그래서 연동을 시켜서, 연동이란 말은 바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냐 안 하냐 따져가지고 허가해 줄 때 자동화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여기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등이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인데 여기다가 대형 백화점을 짓겠다면 허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개발하기 못하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너 기반시설을 설치하라. 근데 설치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그래, 대규모 백화점 못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예상될 경우에 문제돼요. 그러면 연동시킨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여기 기반시설을 설치 자체가 곤란한 곳이 있겠고 이런 것처럼, 자,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가 다 나대지라고 하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래서 설치가 가능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곤란하다 하는 것을 뭐라냐? 왜 곤란하냐? 이미 개발의 밀도가 찼기 때문에, 개발 밀도 찬 지역은 되게 어딜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의 밀도가 찼으니까 뭐 하자? 관리하자. 그래서 무슨 구역이라고 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그 지역 외의 경우는, 자,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려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면 기반시설 무슨 구역이라고 하죠? 부담구역. 돈 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담이란 말은. 그래서 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그럼 이와 같은, 이거는 허가권자니까 누가 해주는 거죠? 턱, 자, 시장, 군, 수가 하는 것이고,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때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장난 잘 많이 쳐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토장관이 정하는 건 맞아요. 수립기준. 또 여기 보면 이 둘은요, 뭐가 뭐냐면 협의가 없어요. 뭐가 없다? 협의가 없어요. 협의가 없어요. 둘은 협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얘네들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뭐 되지 않는다? 중복되지 않는다. 거의 시험에 많이 나왔던 예제입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는다 하는 것. 그럼 우선 제일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보면,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대상 지역이 거기니까 뭐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죠? 공업지역. 이게 녹지지역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걔는 잘못됐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무슨죠? 공업지역을 기점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상 지역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아까 국토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서 본다면, 자, 대표적인 거에 기반시설하면 도로,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학교, 용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도로라고 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 서비스. 자, 서비스가 낮다든가, 도로율이란 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율이 몇 퍼센트? 20% 이상의 뭐가 됐다? 미달됐다. 이 말 조심하면 돼요. 20% 이상의 미달이다. 어떤 사람이 꼭
수학적 사고방식 하는 사람이 꼭 저한테 따집니다. 선생님이 20% 이상이면 이상이고 미달이면 미달이죠. 왜 이상 미달이냐? 자, 기준이 20% 이상이란 말은 어떤 곳은 20%, 30%, 40%될 때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걸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0% 이상의 미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향후 2년을 기점으로 하는 2년 동안. 그래서 요 둘은 용량을 갖다가 뭐 했다면 초과했다는 얘기죠. 용량이 얼마 초과한 것은 유입 정도에도 다르니까 퍼센트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학교 용지는 학생 수용 능력이라는 평가치가 있잖아. 그래서 학생 무슨 능력? 수용 능력에 대해서 몇 퍼센트? 20% 이상을 뭐 해버렸다? 초과해버렸다. 그러면 결국 콩나물 규칙됐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 이상을 초과했다.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주기적 검토. 그래서 주기적 검토해서 때로는 강화도 하고 때로는 뭐도 할 수 있다? 완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걸 지정할 때 절차가 있겠죠. 절차는 여기는 뭘 보시냐면 심의만 거쳐요. 협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의를 왜 거치느냐? 개발 밀도를 관리하려면 이 개발 밀도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거라든가 또는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규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 어디까지 구역을 할 것이고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지정해서 이를 갖다 뭐 한다? 고시. 그럼 지정고시 하면 여기는 관리가 목적이잖아요. 관리라는 것은 효과적. 그거는 뭘 갖다 한다? 건폐율 용적률을 뭐 시킨 거다? 강화.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면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건폐율 용적률 강화. 그런데 숫자가 들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뭐라면 건폐율 용적률 50% 강화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건폐율 용적률 강화는 맞지만 만약에 건폐율 용적률 50% 강화는 틀려요. 그 중에 특정해 줘야 돼요. 뭘 더 강화시키려면 그 중에 뭘 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용적률을 50%. 왜냐하면 앞서 배웠죠? 용적률 나누기 건폐율이 뭐가 되는 거죠? 층수가 되잖아. 그러면 건폐율보다 용적률을 줄여야 반토막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 나올 때는 특히 어느 쪽을 조심하라? 용적률을 절반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감소시킨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외의 경우는 나대지 같은 경우 있다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치하지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 그럼 대상 지역은 봐봐요. 여기 아까 했던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외의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must가 있겠고 can이 있는데 되게 시험지에 여기서 장난친단 말이야. 4가지 경우. 왜 그런 거 하면 여기에 must다 그러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지정해야 되느냐? 자, 여기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can이라고 하면은요 거의 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선거 때 되면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돼.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 의무화된 4가지는 어떤 경우냐? 자, 우선 법령 등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법령 등의 제정 개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 제한을 완화나 해제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행위 제한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해제시켜줘요. 그럼 이거는 그만큼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된다면 개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지역, 외의 지역이란 말은 꼭 아셔야 돼요. 이 외의 지역이 해야 되죠. 외의 지역 아닌 데는 이미 찾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의 지역.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보면 세법상에는 양도소득세 또 취득세 하나로 통일해도 개발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사는 게 문제가 사고 팔 때 2번 문제 내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령 등에 의해서 용도, 지역 등을 변경해서 역시 똑같이 용도, 지역 등을 변경한다. 자, 그린벨트를 폐지하면 개발행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죠. 그렇죠? 자, 또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시험제 장난치기 바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준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로 바꾼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뭐가 잘못한 거예요? 행위를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전 일준, 줄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자연목지 지역을 갖다 자연환경보전지로 바뀌었다. 아주 죽으라 소리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다. 응? 강화지요. 왜? 관리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 한참 더 생각하지 말고. 한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시험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역 밖보다 안쪽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위 제한을 갖다 완화하는 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걸 꼭 아세요.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지금 한 예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라든가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 뭐냐? 우선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있잖아요. 이 건수는 실적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전년 대비. 알겠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가 몇 % 이상 증가됐다? 20% 이상. 그 다음, 인구 증가율은 역시 이건 전년도 대비 몇 %? 20% 이상 증가. 같은 시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대상 지역에 있는 이런 곳에 지역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역시 누가 정하죠? 국토장관이 정해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 면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10만 제곱미터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죠? 언제 들어봤죠? 그렇죠. 오늘 배웠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바깥에 어치죠? 30만인데 아파트 열 건수는 30만인데 그 중에 자연보전권이나 학교용지가 있다면 10만. 또 여기는 또 어디서 배울 거면 도시개발법에서 또 배울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도시역 바깥에. 알겠죠? 원래 30만인데 10만도 있다. 그런 걸 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니까 개발하기 하는 사람 돈 내는 게 좋아요? 돈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면적을 쪼개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 쪼개지면 인접지에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할 때 경계는 명확히 해줘야 되겠죠. 이쪽에 집어넣고 저쪽 집어넣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를 명확히 한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절차가 있어요. 그럼 시험제 절차가 나오는데 뭐라 하냐? 이렇게 장난칠 수 있을 거예요. 개발밀도관리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절차는 같다. X입니다. 왜 X냐? 여기는 돈 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은 누구랑 관련해서 주민과 관련됐잖아요. 주민이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민한테 물어봐야 되고 주민이 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의 의사가 있어야 돼? 주민.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들은 다음에 뒤에 절차는 같아요. 심의 거치고 지정하고 이를 갖다 뭐 한다? 고시해줘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걸쳤다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효과는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얘는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뭐하도록 돼 있다? 수립. 그럼 만약에 1년에 수립해서 수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 다음날 뭐가 됐죠? 해제. 그래서 국토계획법상의 실효의 5가지 중에 마지막 얘가 바로 얘 아닙니까? 몇 년? 1년. 그렇죠? 우리가 5가지 다 배웠죠? 자, 뭐가 있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5년에서 20년이 경과됐다. 다음날. 네, 도시공개획 시설 부지로서 20년이 경과됐다.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으면 지구단위 계획은 3년 내 수립해야 한다. 안 하면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주민이 입안해서 수립되었다면 5년 내 인허가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하면 다음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1년 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느 날? 다음날. 알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실효 규정만 따로 묶어놓고 다음 중 가로가 해놓고 여기에 숫자의 합은 아니면 숫자의 배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건 기반시설 부담구의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가 포인트예요? 부담. 얘는 개발밀도 관리고 뭐가 포인트예요? 관리. 관리니까 강화시킨 거고 얘는 부담이니까 뭐 내라 그래야 돼? 돈 내라 해야지.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뭐 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시킬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에 꼭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학교는 우리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초, 중, 고가 있고 대학 있잖아요. 그러면 다 기반시설은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대학은 여러분들이 돈 내는 곳이다? 아니다. 근데 대학은 해야 될 게 하나 있었죠. 배운 적 있죠? 대학. 뭐 때문에 하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에이, 지방의회 의견 들었더라. 도시공관리 입안 때, 도시공관리 입안 때 지방의회 의견 듣는 것이 대학이라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면 되겠고. 다만 돈 내는 데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지에 3차례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들어간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게 시험에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 부과하려면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이제 나오죠. 그게 5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여기는 우리가 여기 건축 행위가 다 되는 게 아니야. 건축 행위 중에서 어떤 경우만 대상이냐면 신축과 증축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얼마냐? 200제곱미터를 갖다가 뭐 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우리가 200인데 갑자기 요다가 200만짜리 쓰면 또 된지 안 된지 또 확인하는 사람 꼭 있어. 우리 200만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어느 때 배웠죠? 봐봐,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면 갑자기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숫자 때문에. 공동구 설치 의무자, 정택이는 신경써 도주, 지난주 시간에 했잖아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은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고, 여기는 돈 내락하는 건 일반인한테 다 돼야 되니까 200만짜리면 사업 시행자만 된다 소리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건축하는데 최소 단위가 얼마다? 200이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0제곱 초과는 무슨 행위만 내는 거다? 신축과 증축. 그걸 얘기하면 이 돈을 낼 사람은 원래 행위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건축을 하면 누가 내야 돼요? 건축주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도급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위탁할 경우도 있잖아요. 신탁. 그러면 도급하는 경우는 누가 내야 되겠어요? 도급 환자가 내야 돼? 그럼 그 사람 짓는 사람이 그 사람 낸다 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 때문에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탁이나 도급을 하게 되면 도급한 자, 그러니까 시킨 사람한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킨 사람이. 알겠죠? 내가 타인의 토지를 갖다 임차해서 건물을 졌다 그러면 누가? 땅주인이 내야 돼? 임차한 사람이 내야 돼? 임차한 사람이 내야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할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거 써있죠? 자, 내가 건축 허가 받았어요. 그럼 건축 허가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건축 허가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잖아. 대물적 허가는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가서 허가 받아서 앞에 사람한테 팔았어. 어디 전에? 사용 승인 신청 전에 팔았어. 사용 검사 신청 전에 팔았어. 그럼 누가 돈 내야 되죠? 승계한 사람이 내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건물을 줬다면 내가 그 사업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 때 납부하니까 내가 내야 되지만, 알겠죠? 아직 사용 승인 전이잖아. 그럼 승계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소리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주 장난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산정. 만약에 산정은 만약에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성은 높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공법 시간에 2문제 정도는 계산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데는 뭐냐면 특별 접수 기간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특별 접수 기간이 없어요. 알겠죠? 다른 데는 뭐 다른 시험 때문에 응시 못했다 그러는 사람한테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알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 기회는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특별 접수 기간이 있어요. 기간 끝나고 나서 얼마 동안. 우리 공인중개사 없어요. 자, 여기 산정 한번 보면, 자, 이 산정이라고 하는 데 보니까 우선 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걸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기반시설 설치 표준시설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 있다면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그 표준시설 비용은 국토장관이 1월 1일 기준점으로 해서 6월 10일 날 발표돼요. 물가 기준처럼. 물가도 여러분들 뭐 지표 있잖아요. 그 기준처럼 발표하는 거예요. 누가 발표한다? 국토장관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0일까지 고시해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용지 개수가 있습니다. 용지 개수. 그래서 이 용지 개수 안에는요, 용지 비용이 있어요. 용지 비용. 용지 비용 안에는 용지 개수하고 더불어서, 자,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안에다가, 기반시설, 건축법상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용지 개수는 가서 0.1서부터 0.4까지 합니다. 그래서 0.1, 0.4란 말은 우리 거기 해놨죠. 되게 상업적인 0.1서부터 상업, 공업, 주거, 그 다음에 녹지, 기타 이런 형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0.1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개발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볼 수 있냐면 여기다가 가서 곱하기. 자, 건축물에 뭐가 있냐면 연면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뭐가 있다? 연면적. 곱하기. 자, 뭐가 있으면 총 비용 중에 국가 등이 부담하는 걸 뺀 겁니다. 그럼 총 비용 중에서 국가 등이 부담하는 걸 뺀다는 얘기는 그냥 같은 말을 쓰게 되면 이건 무슨 소리랑 마찬가지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민간 부담 비율이 있다는 얘기죠.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뺀단 말이에요. 부담 비율을 빼는 거예요. 부담률을 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민간 부담률은 얼마냐? 20%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너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25%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려면 제가 서브노트 밑에다 했죠. 자, 참고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지 비용은 개별 공시가 평균 곱하기 용지 환지 개수 곱하기 건축물 기반 시설 유발 개수. 만약에 시험장 할 때 얘 계산 문제 나오면 얘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하지 말고 그 중에 용지 환지 개수는 상업지역이 0.1, 공업 0.2, 주거지역 0.3, 녹지 기타는 0.4다. 이건 시험 문제 안 주어질 거고 뒤에 있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도 안 주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할 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산정됐다면 부가 징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부가 징수하려면 이들이 뭘 해야죠? 건축행위니까 건축 허가를 받든 또 뭐가 있죠? 건축 허가 말고 우리가 주택법상에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만 쓸 게 아니라 주택법상에 뭐도 있다? 사업계획 승인도 있어요. 왜? 사업계획 승인도 주택 있잖아요. 주택 안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 건축허가 등인데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아니면 그 법에는 뭐 있어요? 국가지단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왜 국가가 왜 들어갈까? 우리가 건축허가는 국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축허가는 없어요. 왜? 허가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냐? 특광자, 시장, 군수, 구청장. 알겠죠? 이게 자시장구청, 특광자, 시장군, 구청장이야. 건축허가권자가 국토장관 없어요. 도지사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은 자 국가가 한다든가 LH공사 한다면 국토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시도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게 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건축허가만 아니라 여기도 있다. 그럼 이걸 받았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 납부받을 때면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과 4시월 내 부과하는 거예요. 그 부과하면 부과하기 30일 전에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당신 대상이다. 이렇게. 그럼 거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되면 15일 내에 이의 제기끔 하는 거예요. 며칠 내에 이의 제기한다? 15일 내에 이의 제기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내에 이의 제기하고 나서 15일 내에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의는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집 짓다 말고 망한 사람 있고 집 짓다 말고 우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왜 이걸 갖다 하느냐? 당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알겠죠? 분납 가능하다. 아니면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자 1년 연기해 줄 수 있어요. 분납은 나누니까 2년 분납할 수 있어요. 나눈 거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부과를 갖다면 납부 시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는 가서 사용 승인 신청 때. 자, 다른 말 쓰면 여기 주택법은 사용 검사 때. 알겠죠? 되는 같은 소리야.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때, 사용 검사 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납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현금입니다. 아니면 또 카드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직불카드 나온다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꾸로 뭐가 가능할 수 있다? 물납. 그 물납하려면 물납 전에 20일 전에 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20일 전. 그러면 10일 내에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내에. 10일 내 결정. 만약에 안 낸다. 그러면 이것도 안 내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외 수입액을 법률에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체납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걷었으면 이 돈 가지고 딴 데다 쓰는 게 아니라 특별 회계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건 분납할 수도 있고 하지만 환급도 할 수 있습니다. 줄어들면. 알겠죠?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로 작년에 나왔다. 그럼 작년에 나온 것 중에 기분 나쁘지만 올해 그러면 독단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올 만한 주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두 차례 나왔었고 작년에는 한 문장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큰 거보다 낮은 순서, 다음 중 잘못된 거
이렇게 나왔고, 또 작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의료시설, 그렇죠? 연구랑,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시설은 같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모르잖아요. 개수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의료는 연구에 0.9고 모르면 다 땡칠이야. 그럼 연구랑 땡칠이가 같다 소리 말이 안 되잖아. 작년도 시험이 그게 오답이야. 알겠죠? 그럼 올해는 별도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자, 우리가 건축법상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써놨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가지가 있겠죠? 29가지가 있잖아요. 그 29가지마다 여기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발 개수. 그래서 우리가 공장 같은 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잖아요. 공장이 가장 공장은 0.3에서 2.5까지 가장 큽니다. 근데 이 공장 나올 수가 있는 법이 없어요. 왜? 공장 무슨 공장이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유발개수. 그 다음에 큰 놈이 누구냐면 위락시설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큰 게. 위락.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썼죠. 자, 우리 1박 2일을 연상하라 그랬죠. 1박 2일을 무슨 프로그램이 위락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방송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8방 방송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방송이잖아요. 이거는 8방 타는 거잖아요. 8방.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위락은 며칠간 노는 거죠? 노는 거. 2일간 노는 거잖아요. 2일. 그렇죠? 2일 노는 거다. 그 중에 숙박은 몇 박 한다 그랬죠? 1박 하는 거잖아요. 1박. 그래서 우리 뭐하러 다니는 애들이요? 관광 홍보대사야. 관광 뭐하라고? 일어나라고. 관광 일부. 알겠죠? 관광 일어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최고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냐? 되게 음식점 몇 종 근생이죠? 2종 근생. 알겠죠? 2종 근생입니다. 16 가장 많이 다녀요. 음식점. 그 다음에 각가다 마을 회관 같은 데 가잖아요. 마을 회관 뭐죠? 잘 몰라요? 1종 근생이지 뭐예요. 마을 회관 또는 가서 판매되는 곳을 갑니다. 그래서 1종 근생 판매. 그러면 1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3의 가능한 관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점, 그래서 판매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거기서 게임하죠, 그죠? 게임하는데 까나리 먹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어떻게 돼? 빌죠. 종교 빌잖아. 근데 운수가 사나우면 까나리도 먹죠. 그 운수가 사나우면 일정이 사나운 거예요. 알겠죠? 운수가 사나우면 일정도 사나워. 일사. 종교도 일사. 운수가 사나우면 일정이 사나운 거예요. 일정이 사납고 그거 먹지 말라고 비는 거예요. 종교. 알겠죠? 그런데 먹으면 엄청 안 좋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치료받아야죠. 의료 어떻게 치료받는다? 연구 치료받아야 돼. 그게 다 어디서 나면 방송에서 8방으로 터뜨린 거 아닙니까? 8방. 그다음에 참고는 0.5. 모르면 이거 외에 모르면 무조건 땡칠이라고 생각하면 돼. 0.7. 모르면 무조건 0.7. 주택 단독 공동 모른다 뭐다? 0.7 땡칠이 그렇죠. 그냥 0.7하면 땡칠하면 좋아요.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시설 모르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땡칠. 그렇죠? 자, 교육연구시설. 그렇죠. 모르잖아. 땡칠이. 모르면 무조건 0.7 낮추면 돼. 그러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야영장시설 모르죠? 뭐라 그래? 땡칠이. 알겠죠? 무조건 모르면 땡칠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땡칠. 참고는 0.5. 그럼 다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결할 때, 이제 큰 순서, 작은 순서, 잘못 연결된 거, 오래 정도 나올 확률성은 높다. 여기는 분명히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국토계획법, 가장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배운 거예요. 그래서 12문제 다 맞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
그렇다고 국토계획법은 끝났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부터 배울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6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6가지 중에 자, 앞에 거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용도, 구역은 국토계획부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있는 사업 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무슨 사업?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무슨 사업? 정비 사업. 요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레벨이 무슨 레벨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레벨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레벨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2주에 걸쳐서.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있겠고, 그럼 이건 잘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나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 되면 뭐가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의제되죠. 구역은 다 의제돼.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이잖아요. 그럼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걸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자, 얘는 어디의 일종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법이 더 특별법이죠? 도시개발법이 특별법인 거예요. 알겠죠? 일반법은 어느 게 일반법이야? 국토계획법이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고 없으면 어디 걸 따라가는 거야? 도시개발법을 따라간다.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 이제 도시개발법은요 하면은 얘는 단순 암기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보다도 암기적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 풀면 거의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도 정비법보다는 더 편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되게 사람들 보면 야 이걸 포기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 포기하고 주택법하고 자 저기 뭐야 건축법하고 농지법 하겠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농지법은 tuk자사자의 2문제야. 알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거기 보면 둘 다 해가지고 그럼 40% 받았다 그럼 40점 받게 돼. 다 맞춰도 40점 받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40%뿐이 안 나오고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다 여태까지 여기 정비법까지가 60%잖아.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30%, 12문제. 그럼 여기는 6문제, 15%, 정비법 15%.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정비법이 어렵다는 사람은 도시개발법을 반복해서 보면 돼요. 혼자 공부할 때는. 아셨죠? 자,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법이란 말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자,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어디에 어떤 시가나 단지를 누가 어떻게 조성하느냐 하는 이걸 정한 것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으로서 사업법입니다. 사업법. 그래서 여기는 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어디라는 것이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하면 도시 뭐다? 개발구역인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시가지를 단지를 그러면 이걸 개발계획이라 하는 거예요. 개발계획. 이걸 다른 말 쓰면 우리끼리 쓰면 청사진, 대략적인 청사진. 청사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변해요. 청사진 변하면 다른 것도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 우리 그 과대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림 청사진 멋있게 그려놓고 그 밑에 작은 글씨 꼭 써 있어요.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아스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다면 그럼 요거는 자 누가 하는 거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가. 자 그럼 봐봐요. 국토계획법은 계획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온 거죠? 특강자, 시장 군수가 다 주축이잖아.
그렇죠? 특이한 건 몇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국토계획법 특권자 시행 구조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계획법은. 그러면 여기는 지정권자가 예를 들어서 9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5% 속하는 것만 제가 이제 따로 뒤에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럼 지정권자라는 말을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도시개발구역이라 말고 개발계획 청사진을 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 이제 보면 누가 그랬어요? 누가란 말은 결국 누구로 갖다 하면 시행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법에서 시행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크게 두 가지를 하면 뭐와 뭐를 할 수 있었죠? 행정청자, 비행정청. 오케이. 그래서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나눕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행정청, 비행정청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업하는 게 원칙이랬죠? 우리가 행정청이 하는 게 원칙이다. 국토계획법 배웠잖아요. 그럼 비행정청은 행정청이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민간은 어떻게 했죠? 국토계획법에서는 민간은 요건을 갖춰야만 된다. 왜? 먹고 튈까봐.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도 또 나누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또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비행정청의 일부를 포함해서, 자, 공공시행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민간 시행자로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행정청, 비행정청으로 나누는데 가끔가다 공공,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시험 문제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근데 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 살짝 응용하니까 나온 거잖아요. 자, 뭐냐면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한테 뭐 할 수 있냐면 가서 대행시킬 수가 있어요. 대행. 그래서 부실기조라고. 저는 시험 때 부실기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꾸로 민간 시행자를 고르시오 이거 나온 거랑 마찬가지잖아. 대행시킬 수 없는 애를 고르라는 얘기는 민간은 대행하는 자잖아. 그래서 바로 작년에 그게 시험이 났다는. 그럼 올해는 다시 부실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이렇게 거꾸로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위탁할 수 있잖아요. 위탁해달라. 그래서 이제 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어떻게란 말은 가장 대표적인 실시계획이야. 실시계획은 가장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자, 그러면 여기 있겠고, 그러면 이 중에 사업 시행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중에서 최고 우리가 생각할 아저씨가 누구다? 조합. 조합은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조합. 자, 다음 여기 보면 조성하느냐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걸 갖다가 뭐라면 사업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방식은 뭐에 의해서 나오느냐? 얘는 사업 방식은요 부근의 지가에 대비해서 사업 방식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에 대비해서? 부근 지가에 대비해서. 그래서 부근 지가에 대비해서 보니까 가격이 싸더라. 그럼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비싸든가 공공의 효용을 증진시킬 목적이 있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을 무슨 방식이라 그래?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방식인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또 뭐 할 수 있다? 혼용하는 방식을 가져갈 수 있어요. 혼용 방식. 그래서 혼용 방식은 처음부터 분할 혼용할 수도 있고 미분할 혼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 그럼 그 중에 여기 사업 방식에서 수용 사용 방식의 경우는 싸기 때문에 빼앗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의 공급 방법 가격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급 방법 가격. 그러니까 여기는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지객과 환지 처분 효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거의. 예를 들어서 되게 보면 작년에는 여기 앞에 있는 곳에서 여기서 얘랑 여기 얘랑 이 개발계획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개발계획과 관련된 것을 좀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작년에는 도시개발법이 의외로 시행규칙 것을 냈습니다. 작년에 세 문제가.
그래서 안 가르쳤다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가르쳤어요. 왜 가르쳤느냐? 경미한 거 이미 아까처럼 얘기했잖아요. 5% 10%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경. 알겠죠? 그럼 그걸 갖다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가르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무슨 법이야? 절차법이면서 사업법이다. 알겠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뭐를 갖다 배우면 요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무슨 권자? 지정권자. 그래서 지정권자를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왔죠? 60페이지에 지정권자란 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정권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구나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원칙이 누구냐? 시도지사요, 대도시 시장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저기는 정비 사업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자, 보세요. 앞서 배웠던 걸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가 원칙이 누구죠? 결정하는 자가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결정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야. 그들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갖다 한 사업을 갖다 할 때도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갖다 결정할 때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지역에다 이런 신도시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갖다가 신시가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원칙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란 말이에요. 한층 더 위에 사람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중에서 우리가 걸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접지를 포함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랑 자, 칠곡군이랑 걸쳐서 신도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정해야 될까? 응? 자, 여기 봐요. 여기가 대구광역시 북구야. 그 다음에 여기가 칠곡군이야. 그러면 여기에 걸쳐서 도시개발 신단지를 건설하겠다, 신시가지 건설하겠다, 아니면 물류단지를 건설하겠다 할 수 있잖아. 꼭 도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물류단지 건설할 수도 있겠고 유통단지 건설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이때는요? 누구랑? 시장하고. 그렇지, 당연히 도지사가 있죠. 경북도지사랑 같은 레벨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경북도지사랑 대구광역시랑 가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 사람 경북도지사랑 대구광역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누가?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도시개발구역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캔이야. 누가 하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도에 걸친 경우는 가서 협의해서 활자를 정하는데, 정하는 것이 안 되면 누가 해줄 수 있다? 국토장관이 can,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자기가 직접 여기는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볼 수 있어요.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안 되면 국토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자기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 구역을. 알았어요? 자, 이게 네가 지정하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자, 누가 있느냐? 누가 하는 거죠? 국토장관. 그러니까 도시군관을 우리가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가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첫째가 국가 계획과 국가 사업 필요해서, 자, 국가가 사업이 필요해서 했다. 우리 대표적으로 여기 신서혁신도시는 누가? 국가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필요. 대부분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요청. 요청.
그 얘기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면 누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국토장관. 그럼 우리가 여기 자, 대구 도시공사 있잖아요. 대구 도시공사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요청하면 누구한테 요청해야 될까? 그렇지. 대구광역시장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누가 지정하죠? 아이, 대구인데 도지사가 어딨어, 여기. 대구광역시장이 해야 되겠지. 지정하는 대로 없잖아요, 시.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구광역시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요 지방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요 경기도, 경상북도를 얘기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민시다. 그러면 가서, 거기도 지방공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걸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시중에 나오는 해설도 그렇게 다른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제안을 갖다는 거죠. 요청이 아니야, 그거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제안을 누구한테 제안하면 바로 구민시장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구민시장은 지정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민시장이 경북도지사한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절차를 이렇게 거쳐가는 건데 그게 잘못 나온 시중에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너무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수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요청은 누가 요청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봐요.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그 여기 공공기관장, 정출연인데 여기는 LH공사, 철도공사,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고, 우리가, 철도, 시설공단 있잖아요. 그건 정부 출연기관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제안해야 되겠죠? 제안을? 응?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국토장한테 제안하는 게 아니야. 응? 자, 여기에 아무런 소리가 없다 그러면 국토장관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교재도 봤을 때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국토장관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누구한테 제안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 여기 국토장관한테 제안을 하면 여기에 이 소리가 꼭 있어야 돼. 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요.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어야지만 국토장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이 글자 때문에 시중에 많이 혼동되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했죠. 여기에 주의할 것, 주의할 것, 대구 도시공사는 30만이라도 국토장관한테 제안한다.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조심하면 된다. 알겠어요? 지방공사니까 지방공사. 자,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공사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보면 그 어디가 있느냐? 구청한테 얘기하면 알겠죠? 지정은 누가 한다? 대구광역시장이 하는 거다. 알겠어? 지정은 대구광역시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니까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조심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요게 되는 거 알죠? 다음 세 번째는 여기 있잖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렇죠? 뭐가 있었어요? 협의 불성립시. 있잖아, 이거. 누가 직접 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그다음 마지막 천재 지변 등의 뭐가 있다? 긴급. 그럴 때 누가 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할 수 있다. 이걸 아시고 이게 바로 지정권자에 대한 개념이다. 꼭 아시고.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것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청이 이원화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한테 제안했잖아요. 요거 국가계획 빼놓고는. 또 얘도 얘한테 제안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가서 요청한다면 위에 있는 얘네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이 이원화돼 있다. 알겠죠? 제안도 이원화돼 있다.
알겠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에 좀 잘 좀 이해해 두세요. 나오면 꼭 나오니까. 그럼 시장군수한 지정권자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시장군수는 뭐만 하는 아저씨야? 누가 제안이야? 요청이지, 요청. 시장군수는 요청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 시행에 시장군수는 제안하는 거고, 시장군수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 알겠죠? 시장군수 요청, 요청. 그걸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시장군수가. 알겠어요? 자, 이렇게. 그 중앙행정기관장관,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겠고, 국방부 장관도 있겠고, 알겠어요? 군사도시 해달라, 문화관광 체육장 문화도시 해달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제안 요청 하겠습니다.